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 SNS 박민영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가 너무나 많이 이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어요. 다른 분들의 부재로 인해서 그 자리에 열심히 갔다 왔다 했는데요. 남의 방송 가면요. 좋은 건 좀 긴장이 돼서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스릴도 있고요. 뭔가 좀 놨던 마음이 다시 꽉 조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행도 가끔 가야 좋은 거죠. 내 집이 최고입니다. 12시 40분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더욱더 즐거워지고 표정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집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과 또 주식 이야기 편안하게 그리고 가볍게 하지만 결코 쉽지 않게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울백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지난주에 사실 이분을 뵙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부재하셔서 저희가 많이 기다렸던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상으로 이분을 기다렸던 분도 오셨습니다. KB증권의 강남스타 PB센터 정희진 팀장님, 그리고 매총근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희진 팀장님,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으시셨어요? 네, 괜찮아져야겠죠. 아직은 사실 네, 목소리가 좀 그런데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침도 하시고 좀 아무래도 날이 부쩍 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권홍섭 대리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한 주 동안 이날만 손꼽았는데 정희진 팀장님 안 나오셨다고. 권 대리님 오늘 그래도 좋으시죠? 네, 뭐 팀장님 복귀 소식에 시장도 응답하듯이 1% 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빨리 감기 좀 나으셔가지고 좀 투자자 여러분께 좀 좋은 방송 같이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을 보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잘 못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부쩍 쑥스러워하십니다. 일주일 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양지수 올라가고 있어요. 만기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제포트도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올백 포트 들여다보면요. 어제 인터로조가 또 다행히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포트에서 현재 10% 수익이고요. GS 리테일 조금 샀는데 그래도 2.5% 오늘 또 올라가주면서 3.6% 수익 구간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참 애매하게 진행이 돼요. 손절 라인 갈만하면 올라오고 갈만하면 올라오는 흐름. 서울반도체는 오늘 7.9% 손실, 신세계푸드도 한 6%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376만 원. 일단 370만 원 이 마의 벽을 뚫고 올라는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죠. 12월 목표가 410만 원입니다. 달성을 위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포트 보니까 어떠세요? 좀 그 일주일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전력도 수익 실현했고요. 인터로조가 또 10% 수익이 나주고 있고요. 좀 뭐 바꿔볼 만한 거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현금 매수를 좀 계속 하시고 있는 게 유효한 것 같아서 어제 안 그래도 이동하면서 어제 방송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오르는 장에서 그 10주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빨간불일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투자자분들한테 직접 보여준 거에 저는 참 앵커님께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네, 흐름도 좋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베어마켓이 아닌 거는 이렇게 계속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리세션 침체기라면 이렇게 사이드워크를 10월부터 시작됐으니까 통상 통계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그 횡보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매크로적으로는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1월까지, 12월, 1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 종목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 타서 또 너무 많은 또 종목들을 함부로 편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1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긴 하죠. 186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좀 실탄을 장착해 놔야지 또 살 수 있을 때 시원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요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는 이 종목들의 비중 역시나 좀 크지 않게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 좋기도 합니다. 건대리님, 사실 건대리님께서 GS 리테일 반대하셨는데 일단 사긴 샀어요. 조금 샀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6,700원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네. 여전히 포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네. 계속 줄여보자 네,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일단 전체 편의점 판매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보다는 GS 슈퍼마켓에 대한 매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마트라든지 그런 그 쇼핑몰, 그러니까 대형 쇼핑 센터에 대한 매출량은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 상권에서 뭐 가까운 뭐 GS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GS 리테일도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흐름 관점에서 보자면 편의점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현재 2%밖에 불과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1%까지 떨어진다면 현재 그 뭐 PBR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상 가치의 책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세 하락에서 또 하락 탄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박스권으로 45,000원 그리고 밑에서는 뭐 3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지만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장세에서는 짧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대한 의견 나눴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열어볼게요. 건홍섭 대리님의 오늘의 종목은 삼성중공업. 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 골라오셨어요. 정진 팀장님은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제 기억엔 지난주 건 대리님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렇죠? 네, 각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갈까요? 정희진 팀장님, 남자친구 보셨군요, 드라마. 사실은 저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봤고요. 사실 현빈 쪽에 좀 더 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인간 지표로 삼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남성분들이세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목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드라마를 더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작이 되는 어떤 포인트였고요. 그래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빠진 것은 최대 주주의 그 매도가 대량 장외 매도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CJ ENM에서도 지분 매각설을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네. 이런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방영이 되고 있는 중간에는 주가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그 형국에서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주가는 없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스터 선샤인이 제작비가 약 420억 원이 들었는데 네. 그 이상이 드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초기인데 넷플릭스에 바로 이게 수출을 했습니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 동시에 판매가 지금 바로 방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을 이외한 모든 세계는 지금 이미 거의 다 팔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중국 이외에는 부재하지만 중국과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좀 넷플릭스의 아직 가입자가 아시아권에는 아직까지 좀 확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즈니나 다른 AT&T 등에서 이런 콘텐츠 OTT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빠졌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도 같이 빠지면서 그 지분 매각설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제작을 한 그 초록뱀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건 플랫폼의 힘이라고 봅니다. 네. 그 초록뱀이 제작을 하였지만 이걸 유통을 시켜주는 유통 채널, 그러니까 TVN이라는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남자친구도 제작사도 따로 있어요. 봄팩토리라는 다른 제작사인데 상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TVN이라는 이런 무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작가진과 그런 뭐 뭔가 부족한 게, 제작이 부족한 게 있으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플랫폼의 힘을 좀 보면서 좀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뭐 저번에 권 대리님께서 2주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다소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무거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단기적으로도 들어가시기에도 저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하반기 이러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많이들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뒷받침돼주지 못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죠. 한 달간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CJ ENM 지분 매각설도 좀 질질 끌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 남자친구 저는 매일매일 뭐 본방사수하면서 좀 수목 드라마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리님. 권 대리님께서는 드라마 잘 안 보시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제 협력 업체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IPTV가 너무나 우세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조금 관심이 적은 상황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에지유 플러스나 이런 IPTV 선호보다는 넷플릭스가 직접 그런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TV로 진짜 실시간 상영을 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넷플릭스와 협력을 해서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알함브라 궁전만 하더라도 그런 IP 관련된 제작 컨텐츠에 대한 판권을 400억 주고 450억 정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넷플릭스 매출액이 400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그 위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아시아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겠다는 넷플릭스의 긍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아시아 쪽에서 이런 제작을 할 만한 업체들이 몇 개 없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과 앞으로 있을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더 올라갈 여력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도 계속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에는 IP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인 배우를 기용한다든지 중국 제작사와 MOU를 맺어서 중국에 방송을 하게끔 그러한 그 대응 전략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대주주 이슈라든지 그리고 현재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제 커플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주가가 이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쯤에 다시 한번 또 넷플릭스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분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막 현빈 씨 영상 나오고 박보검 씨 영상 나오고 막 그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9% 밀리고 있습니다. 사본다면 가격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의진 팀장님, 이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보고 갈까요? 지금 사서. 저는 한 11만 4천 원 선 정도까지 기대를 하는데요. 뭐 그 정도만 된다면 좀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건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그 400억대 이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초반에 들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비용 처리 부분인데 그 부분의 80%, 80% 이상은 이미 회수를 했다라는 점에서 4분기나 혹은 뭐 밀린다고 하여도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그 비용을 다 감안하여 처리를 한다고 하여도요. 그래도 이미 그런 리스크를 좀 해치를 했다라고 저는 봐진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뭐 하실 거라면 이렇게 바로 실적이 나오기 직전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아닐까 해요. 사실 이렇게 큰 플랫폼이 아니면
생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가장 큰 부분이 좀 고민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네,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완전 사고파요라고 카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저희 채팅창에서 카라님 고수로 통하시는데 카라님이 관심 있으시다니까 또 마음이 홀깃하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권홍석 대리님이 요즘에 막 급등하는 날 이지 얘기해 주시고 급등하는 날 삼성중공업 얘기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설레는 종목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좀 장을 보다가 그날 좀 그 힘이 좀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을 좀 선정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와 같이 이제 조선과 그리고 건설 플랜트 쪽에 새롭게 이제 섹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탑픽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발주 사이클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주들만 현재 적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일본 같은 중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금 적자 기조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해외보다는 2년 정도 앞서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아무래도 이제 드릴십이라든지 좀 적자 구조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박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저유황이라든지 벌커스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뭐 저유황 경유를 사용해서 뭐 이제 그 LNG 섬이라든지 IMO 2020 탈황 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많은 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LNG 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요번에 오늘 아침에 LNG 선을 또 추가적으로 수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희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2019년, 2020년까지도 이런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의 회복세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우조선 해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에 있어서 원래 이제 MS로 따지자면 중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왜 1위를 했냐? 과거에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주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S는 1위지만 만약에 이제 탈환 규제로 인해서 이제 LNG선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스크래버를 부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면 중국에 있어서 제품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과거에 머스크라든지 좀 이제 그 중국 국영기업이 이제 그 중국 1위 조선업체에다가 발주를 냈는데 LNG선을 한 2천억 주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운항하고 폐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중공업이 기술적으로나 뭐로보다 가장 큰 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8년 이후로 4분기까지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재무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이제 드리십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적자 기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분기까지 반영한 이후에 2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새롭게 자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 섬은 이런 탱크, 셔틀 탱커라든지 이런 그 운반선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판가라든지 그리고 제품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건설 쪽은 무조건 이제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뭐 모처럼 이 종목이 또 이렇게 강하게 탄력을 내주는 최근이다 보니까 뭐 종목 토론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와 드디어 옵니까? 거제도의 불은 이제 꺼지지 아니렸나 봅니다.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연말이다 보니까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일까요? 최근 수주 소식이 굉장히 잦게 들리고 있는데요. 한 번씩 모멘텀이 크게 돼줍니다. 삼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지금 오늘 급등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니면 조금 이따가 들어갈까요?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볼까요? 보통 이제 출격 매수는 해드리지 않는데 네. 원래 이제 LNG선이 이제 그 입찰에 대한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입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8,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차트를 보면은 2년 6개월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고점 11,000원 뚫게 된다면 그 위에 있던 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높게 잡은 만큼 지금 자리도 부담스럽지 않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의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기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를 정말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 되게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쪽을 사실 잘 몰라서 잘 아시는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을 뭐 어깨 너머로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2, 3년마다 오는 그런 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거제도의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그 부동산 또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집을 사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쪽 실무진들도 그렇게 좋게 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력을 아직 우리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죠. 원래 조선은 그 미국이 1위였는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 기술을 그대로 어느 정도 그대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최고의 그 기술이 가졌지만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면서 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 후발주자로 세계 탑에 올라섰는데 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더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이것을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기술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LNG선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이 선박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뭐 앵커님이나 혹은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8,000원대에서 매수하는 것도 무관하지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장기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한 번 더 그걸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비중 조절만 충분히 한다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길게 두 분이 각각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서로의 종목에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 가격 라인이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남자친구나 이제 아람브라 궁전 추억이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면 아마 주가 탄력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지금 이 상황, 마음은 초조합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과 스튜디오 드래곤 내에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게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이 지금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좀 매매가 잦았어요, 요즘. 그래서 뭐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자 오늘은 좀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뭐 내일이도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정의진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의 센스 물러갈게요. 내일 이 시각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